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은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해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경기는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팀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초기 경기들에서부터 부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측면으로 이동한 기대를 모았던 손흥민은 평소의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팔레스타인의 철저한 수비에 완전히 봉쇄된 듯했는데요. 이것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 적합성에 대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국가대표팀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팬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팔레스타인 감독은 첫 번째 하프에서 매우 견고한 수비 반격 전략을 사용했으며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기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끝났고 팬들은 실망과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인터뷰에서 홍명보 감독은 경기 결과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해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그의 비판은 즉시 선수들과 감독 사이의 라커룸에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에게 더 이상 국가대표팀에서 뛸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며 이는 팀 전체에 큰 불만을 초래하고 라커룸의 분위기는 매우 긴장된 상태로 악화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공개될 비디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팀은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의 팀은 홈 경기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9월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먼저 득점했습니다. 전반 22분 팔레스타인의 프리킥 상황에서 하메드는 헤딩으로 공을 전달했고 세암이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세암의 슛은 골키퍼 조현우의 두 다리 사이로 통과했는데요. 그러나 이 골은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한국도 몇 차례 기회를 만들었지만 득점하지 못했고 전반전은 0-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전은 한국이 주도했습니다. 한국은 팔레스타인의 골문을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후반 28분 한국은 페널티 지역 앞에서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이강인이 수비벽을 넘어 슛을 시도했지만 팔레스타인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후반 42분 손흥민은 이강인으로부터 패스를 받아 상대 골키퍼를 제치고 슛을 날렸지만 공은 골대를 맞고 튕겨나갔죠. 결과적으로 경기는 0대0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보통 홈경기가 원정 경기보다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기후, 잔디 상태, 시간대 차이 등이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홈팬들이 많이 모여들어 홈팀을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의 팀은 홈경기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잔디 문제는 여러 번 지적된 바 있습니다. 현재 FC 서울이 이 경기장을 홈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김기동 감독과 선수 기성용도 잔디 상태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홈경기장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는 잔디 상태가 정말 나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경기에서 잔디 때문에 한국 선수들은 원하는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패스를 할 때 공은 자주 튀었고 선수들은 공을 더 많이 터치해야 했습니다. 슛이나 패스를 하기 전에 잔디가 불안정해 공이 뛰어오를 수 있어 선수들은 정확한 터치를 할 수 없었죠. 드리블을 할 때조차도 공이 튀어올라 드리블 중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한국과 팔레스타인 모두 같은 잔디에서 경기를 치렀으니 이것이 변명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 상태가 좋지 않으면 강팀이 더 불리해집니다. 강팀은 공을 더 많이 소유하고 패스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잔디 상태는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 분위기도 한국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서 관중들은 경기 내내 야유를 보냈습니다. 야유는 선수들에게가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을 향한 것이었는데요. 홍명보 감독의 모습이 전광판에 나올 때마다 관중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유가 계속되자 때때로 선수들과 팬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경기를 하는 동안 선수들은 야유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기 후 김민재는 팬들에게 다가가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김민재는 선수들만 응원해주세요.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김민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부터 선수들이 그렇게 나쁘게 경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야유를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아쉬움을 표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경기 후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에서 나온 부정적인 발언을 들은 일부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그들의 불만을 숨기지 못했죠. 감독이 선수들의 능력과 정신력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발언은 팀 내에 조용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기 후 라커룸에서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과 대면하기 위해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감독의 등장으로 선수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때 팀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이자 팀 내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가진 손흥민이 가장 먼저 불만을 표했는데요. 손흥민은 이번 경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분명히 감독님의 전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이 발언은 라커룸에 있던 선수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홍명보 감독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평소에 강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이 말을 마치자마자 다른 몇몇 선수들도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동료들의 지지하는 목소리는 라커룸의 분위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묵인되어 왔던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대한 불만은 이제 명확하고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으며 팀 내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수들의 강한 반응에 홍명보 감독은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엄격하고 강력한 리더십 스타일을 가진 그는 즉시 화를 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충격적인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손흥민, 다음 5만 경기에서 너는 더 이상 출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팀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팀 내 분위기는 전례 없이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이번 결정은 단순히 다음 경기 출전 여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감독과 선수들 간의 신뢰와 전술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감독의 전략이 팀의 능력과 맞지 않는다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다른 선수들은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오만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즉시 이 사건에 주목했고 많은 사람들은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사이의 관계와 이번 결정이 팀 전체의 사기에 미칠 영향을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후 벌어진 일은 단순한 전술 문제를 넘어서 팀 내에 잠재된 위기가 표면으로 드러났음을 보여주었죠. 한편 7일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준비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오만과의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중요한 여정 중 하나인 결정적인 경기입니다. 이번 원정에는 주장 손흥민, 유망주 이강인, 뛰어난 센터백 김민재와 함께 26명의 다른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코칭 스태프와 팀 관계자들도 동행했습니다. 팀은 카타르 도하를 경유한 후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로 이동해야 하는 긴 여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총 15시간이 넘는 이동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유럽에서 뛰는 스타 선수들에게 체력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선수들은 이전 팔레스타인 경기에서 피로감과 무거움을 드러냈으며 이는 다가오는 경기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대표팀은 오전 11시 30분 무스카트에 도착해 곧바로 오만의 열악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한국과 오만의 경기는 아시아 3차 예선 B조에 속해 있으며 10일 밤 11시에 무스카트의 술탄카우스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경기장은 열정적인 분위기와 까다로운 경기 조건으로 유명하여 특히 중동 외 지역 팀들에게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죠. 현재 팔레스타인과의 실망스러운 무승부 이후 한국 대표팀은 여전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피파 랭킹에서 한국보다 73계단 낮은 96위 팀이지만 이번 경기는 한국의 약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공격과 경기 조율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오만과의 경기를 통해 한국이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